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밤새 서리처럼 앉아있던 유리창의 차가운 기운은 햇빛이 스치는 순간 서서히 녹아내렸다. 얇고 희미하게 비친 하얀 커튼은 창가에 매달려 작은 숨결을 쉬듯 가볍게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부엌 바닥에 고요히 드리워졌다. 햇살은 바닥 위에서 반짝이며 퍼져나가더니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그 빛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팝솥 위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부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조차 마치 이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낮게 속삭였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햇빛에 물든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앞치마 끈은 허리에 단단히 메어져 있었고 허리선 위로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 뒷모습은 늘 같았다. 작은 체구,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분주하지만 조용한 손놀림. 국을 젓는 국자 끝에서는 김이 가볍게 피어올라 천장 쪽으로 흩어졌다. 그 김은 잠시 머물다 부엌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도마 위에서는 파가 탁탁탁 일정한 박자로 썰렸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부엌의 리듬이 되었고 간장이 끓으며 퍼져나오는 깊고 짙은 향이 공기를 채웠다. 기름 냄비에서는 팍하고 작은 폭죽 같은 소리가 튀었고 그 순간 고소하고 진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마룻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TV를 보고 있었다. 만화 속 캐릭터들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부엌으로 향했다. 만화의 대사는 배경소음처럼 멀어졌고 대신 칼질 소리와 국물 끓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부엌은 내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곳에는 안전함과 따뜻함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다. 당시에 나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그 모든 장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아침마다 밥상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놓였다. 어떻게 매번 기억하세요? 라고 묻던 어린 나에게 어머니는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전에 말했잖아.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나라는 사람을 세심하게 기억해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부침개를 부쳤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지붕 위를 두드리며 톡톡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 위로 기름의 반죽이 닿을 때 나는 치익 소리가 얹혀졌다. 집안은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그 냄새는 나를 부엌 앞으로 불러냈다. 나는 부엌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침개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반죽이 기름 속에서 살짝 부풀어 오르고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변해갈 때의 모습이 참 좋았다. 첫 입을 먹다 입천장을 살짝 데웠을 때 어머니는 천천히 먹어야지라며 웃었다. 그 웃음은 부드러운 빗소리와 섞여 내 마음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엌의 풍경은 변했다. 한때는 음식으로 가득 차던 식탁이 이제는 낯설 만큼 비어 있었다. 냄비 하나, 젓가락 한 쌍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냉장고 속에는 오래된 물김치 한 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김치였다. 뚜껑을 열지 않아도 은근한 향이 배어나왔고 그 향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불을 켜면 부엌의 그림자 속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라디오를 켜면 그 시절 부엌에 울려 퍼지던 음악이 다시 흘러나올까 두려웠다. 결국 부엌 문은 닫힌 채로 남았고 나의 식탁은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음식, 라면이 차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달지도 짜지도 않은 그저 배만 채우는 무채색의 끼니들. 그때 깨달았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 그리고 사랑을 담아 전해주는 그릇이라는 것을. 어느 날 꿈을 꿨다. 부엌에 어머니가 서 계셨고 나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선명했고 손끝에 닿는 온기까지 느껴졌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그날 나는 부엌 문을 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리도구를 하나씩 꺼내 닦았다. 싱크대 밑에서 미역과 마른 멸치를 꺼내놓았다. 오래된 주전자와 냄비를 손에 들자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움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밥을 짓기 시작했다.
처음엔 물 조절도 어렵고 간 맞추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아, 어머니도 처음엔 이렇게 서툴렀을까?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밥상을 기억으로 남길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메주장을 보았다. 파릇한 대파, 은빛 고등어, 물기 머금은 시금치를 한아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오늘은 뭐 해먹을까 엄마? 하고 혼잣말을 했다.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밥상을 내밀었다. 맛있다는 말에 목이 메었다.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매일 밥상을 차린 이유를. 그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쌀을 씻고 된장을 풀며 예전 어머니의 습관을 흉내낸다. 밥을 짓는다는 건 요리를 넘어 누군가를 위한 의식이자 삶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다짐한다. 성의 없는 식사가 아니라 정성이 담긴 팝상을 매일 차리겠다고.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 따뜻했던 팝상으로 남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니까. 오늘도 부엌에서 나는 속삭인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